자,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터틀의 방식이죠. 리스크는 수익의 기회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는요, 어떻게 보면이 우리가 리스크를 거래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 비율이죠. 위험 비율. 자, 위험 비율에 대해서 얼마나 이 거래에서 리스크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금 관리할 때 제일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험 비율, 즉 말하면 위험 조정 비율이라 하죠. 리스크가 크면 보상도 크다. 사람들은 거래, 즉 말하면 트레이딩 하는 것과 투자자라는 말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곤 한다. 스스로를 가리켜 투자자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트레이더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와 그 다음에 트레이더의 어떠한 이 차이점이 있겠죠. 둘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란 것은요, 오랜 기간, 보통 수년간이, 수개월, 수년간이 지나면 자신 투자한 대상물의 가치가, 투자한 어떠한 대상물이 있었겠죠.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사는 사람이다. 이들은 실제 하는 어떤 것을 사는데 대표적인 예가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즉 기업 자체, 그 다음에 경영진, 어떠한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떠한 호응도, 시장 진출 등, 이제 곧 주식이죠, 이게. 주식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것을 산다. 버핏에게는 주식 시장이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자, 한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평가한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때 그 기업을 사는 것이고, 주식시장이 평가하는 가치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될 때 매답하는 것이다. 자, 버핏은 여기에서 매우 능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주가 있죠. 어떤 기업에 대한 주식이라는 이 가치는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핏은요,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그 내재가치 분석, 즉 말하면 기본적 분석과 비교하는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이를. 자, 트레이더는 기업과 같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곡물이나 금 혹은 은을 사지 않는다. 트레이더가 사는 것은 바로 주식, 선물, 계약, 옵션 등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트레이더는요, 가격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기업의 경영진이라든가 석유 소비에 대한 어떠한 전망, 그 다음에 세계 커피 생산량 등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누가? 트레이더는. 트레이더가 신경 쓰는 부분은 오직 가격이다 그러죠. 가격. 자, 트레이더가 사고 파는 대상의 본질은 바로 리스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의 높낮이가 있겠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다 그 말이에요. 위험 조정 비율이다 이거죠. 현대 시장에서 기업들이 통화 가격의 변동에서 오는 리스크 요소를 제거하고자 통화 선물 계약 자체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유나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이 상품에 대한 선물 계약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가치, 미래의 가격의 어떠한 등락을 보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도를 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의 변동 혹은 환율 변동을 위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선물 계약을 사고 파는 행위를 흔히 해칭이라고 그러죠. 해칭이라 하죠. 원유와 같은 원자재 비용 관련 비용이 민감한 기업으로서는 적절한 해칭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 요 내용은요, 밑에서 이제 그 항공사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연료 사용량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원유 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항공사는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게 되죠.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유 시장에서의 해칭이라는 이야기예요. 해칭. 지난 몇 년 동안 사우웨스트 항공은 실제로 적절한 해칭을 통해 원유 가격이 오른 후에도 필요한 석유 원유의 85%를 배럴당 26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26달러에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이 가격이 6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당시 가격은 25달러에서 60달러 이상 올랐는데도 이 항공사의 비용은 이와 동일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60달러에 미리 선물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0달러가 올라가도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해외 선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이제 해징이라 하죠. 해징이. 자, 그래서 금융시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가 변동의 리스크가 이윤에 악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적절한 대비를 했는데, 사우스 웨스트 항공처럼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위해 선물 계약을 매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트레이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칭이면서 해칭 트레이더죠. 해칭 트레이더.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거래한다. 트레이더는 한마디로 리스크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다. 리스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의 유형마다 이에 상하는 트레이더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더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칭 트레이더 있고 우리 같이 일반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트레이더 있고 그 트레이더의 유형이 다 틀리고 종목마다 또 선호하는 게 또 틀리겠죠. 각종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범주 안에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범주죠. 자, 하나는 유동성 리스크이고 유동성, 나머지 하나는 가격 리스크다. 수많은 트레이더,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유동성 리스크를 거래하는 이른바 초단기 트레이더다. 유동성 리스크란 트레이더가 사거나 팔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특정 자산을 팔려고 하는데 이를 살 사람이 없거나 자산을 사려고 하는데 팔 사람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동자산이라는 맥락에서 유동성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유동자산이란 쉽게 그리고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 트레이더로서 우리가 해선을 선호한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 좋죠. 그 유동성 자산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자, 은행에 애치된 현금은 절대적 유동성을 지닌 자산이고, 왜냐하면 은행에 애치된 그 자산은 현금은 바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상대적 유동성을 지닌 자산이다. 이제 기업의 그 주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에 샀는데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팔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어떤 유동성을 지닌, 그러니까 절대적인 유동성보다도 아무래도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반면에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제 즉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이야기죠. 자, 트레이딩 기법이 약간 변형된 것이 바로 차익거래다. 우리 데이 트레이더도 역시 마찬가지죠.
차익 거래란 서로 다른 시장의 유동성 간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차익 거래를 주로 하는 트레이더는 런던 시장에서 원유를 사서 뉴욕 시장에 팔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는 또 뒤늦게 나옵니다. 또 특정 주식 바스켓을 산 다음에 이와 유사한 주식 바스켓을 기초 자산하는 주가 지수 선물을 팔 수도 있다. 이건 왜냐하면 런던 시장과요 뉴욕 시장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런던 시장에서 사가지고 뉴욕 시장에다 파는, 이걸 보고 이제 차익 거래를 하죠. 가격 리스크는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자 비료값, 트랙터 연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유가 오를까봐 전전긍긍한다. 또 농작물 가격이 너무 낮으면 수확한 작물을 내다 팔아도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 신경을 쓴다. 항공사 경영진은 유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쓴다. 자, 해저들은요, 가격 리스크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드에게 정가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없애주는 주안점을 둔다. 이처럼 가격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트레이더는 통상 투기자 혹은 포지션 트레이더라고 한다. 투기자는 일단 사두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른 후에 팔거나 아니면 먼저 판 다음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후자의 경우는 공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해저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익거래라는 것이요. 차익거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이제 트레이더와 그 다음에 투기자 있죠. 투자자. 요 차이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트레이더, 투기자, 스캘퍼. 트레이드의 다양한 트레이딩 행위가 결집된 곳이 바로 시장이다. 트레이딩 중에 근소한 호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노리고 수차례에 걸친 단기 거래를 치중하는 이른바 스캘핑도 있고 단타죠. 가격 변동에서 수익을 내는 투기자도 있으며 리스크 해지에 주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더의 유형이 갈라지겠죠. 자, 각 트레이드의 범죄는 경험이 많아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분내기에 불과한 이들도 있다. 대체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인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격 변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매수자, 매도자 집단 인식과 이렇게 매수와 매도자의 집단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다. 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트레이더가 존재하며 이들 모두 각각의 유형에 맞는 트레이딩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자,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약간의 틱만 존재해도, 틱만 약간 차이만 나도 트레이딩에서 나서는 초단기 트레이더가 존재하며 일중에 약간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여기서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주일, 몇 달간의 기간을 두고 가격 변동의 폭이 조금 더 커지기를 기다려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있고, 또 리스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어떤 기업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처럼 이런 리스크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해지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트레이더의 집단에 결합된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가격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의 현실 인식이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가격 변화 움직인다는 거죠. 집단적 인식 자체가
장내 트레이더들이 적지 않는 상황에서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트레이더 사이에는 공포감이 조성된다. 대형 매수자가 가격을 끌어올려 시장 내 다른 매수 주문까지 촉발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변동의 추세가 더욱 격화된다. 이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대량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이 처음에는 주저했다가 야 이게 이제 상승할 것이다 하면은 이제 다른 대기했더니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광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적당한 가격의 변동 추세가 일어나지만은 막바지에는요, 이것은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상당한 어떠한 폭등하는 그런 가격 변동을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경험이 많은 스캘퍼는 신속하게 자신의 매도 포지션을 털고 나온다.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수 부분에서만 차익을 내는 접근법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캘퍼는요, 하여간 가격에 어떠니 급등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가격이 오르면 얼렁이 매도 포지션을 틀고 나와버리죠. 이제 청산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상승한다 하면은 우리가 어떠니 방향성이 중요하다 했죠.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죠. 자,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는 일찌감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를 할 뿐 아니라 이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좀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매수 계약서를 조금 더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많으면은 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더 투자를 한다든가. 자, 반면에 경험이 적은 별로 없느니 이런 트레이더는, 미숙한 트레이더는 공황에 빠져 있다가, 이게 뭐예요? 자신만의 공황에 왜 시장을 잘 알지 못하니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이제 상투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면 경험이 많은 노련한 트레이더는 다시 계약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방금 전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수익 기회를 창출한다. 우리 해성 같은 경우에는 상투까지 끌고 갔다가 먹고 다시 양 방향이니까 다시 매도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뒤늦게 매수를 시작하면이 상투에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큰 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인데요. 세 번째 강의, 네 번 이런 게 토탈 마인드, 그 다음에 리스크와 자금 관리, 그 다음에 터틀이 성공한 심리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게 상당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